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이지영입니다. 여러분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쉬는 동안 일어났었던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요. 우리 투자 시장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하고 가시죠. 네, 간밤에 미증시, 전거래일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 지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가 0.7%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1.2%가량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상승 마감한 채로 뉴욕 증시 거래를 마쳤고요. 2년물 국채금리가 조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WTI 국제 유가는 배럴당 37.99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 역시도요. 달러 강세가 조금 주춤하면서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인 투자 시장 분위기 그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현재는 22,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휴 사이에 20,000달러 선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상당히 좋게 흘러갔습니다. 현재는 1,6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연휴 사이에는 1,70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알트코인 시세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리플이 시총 7위에 올라서 있고요. 현재는 0.3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이다 코인은 마이너스 1%가량의 약보합 하락 중이고요. 솔라나 역시도 현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알트코인 시세들 현재는 조정 구간을 겪고 있긴 하지만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는 좋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코인 일정 및 글래스노드 리포트. 네,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실 이 간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세들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전체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간에서는 우리가 얼마 뒤에 있을 13일 날 발표가 될 미국의 CPI 지표를 좀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선물 거래 역시도 현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9월물 과 10월물 역시도 모두 다 오름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9월물과 10월물 모두 다 오름세로 거래되고 있는 현황이다라고 해서 현재 비트코인 시세 자체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우리가 조금 체크해 봐야 할 일정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8월달 CPI 지표가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발표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를 우리가 또 한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촉각을 곤두세워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크립토 포테이토가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직 우리 시장은 건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가 완료 단계를 앞두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이 22,0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이러한 상승 랠리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투데이는 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나임 아슬람 아바트레이드 수석 분석가가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가 우리 시장을 좀 견인해 줄 것이고 미국의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하회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상승세에 더 큰 힘을 불러일으켜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래스노드에서도 리포터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 중에 좀 눈에 띄는 리포터 한 구절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글래스노드 자료에서는요. 100개의 이더리움과 또 1만 개 이더를 보유한 중대형 주소수가 급증했다라는 리포터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완료 단계를 앞두고 이러한 중대형 고래들의 물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러한 뉴스가 끝나고 나서 이더리움이 급격한 하락을 맞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은 어느 정도 안심시켜주는 하나의 데이터 자료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세들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CPI 지표를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블룸버그 비트코인 기술적인 성취. 블룸버그 통신에서 한 가지의 자료를 또 제공을 해줬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이 연휴 사이에 50일 이동평균선과 또 1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취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달러 강세화가 주춤되면서 우리 암호화폐 시세들이 다시 한번 반짝이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은 앞으로의 상승 랠리를 내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면서 이 자료를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9월 달에는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블룸버그 통신 역시도요, 곧 발표가 될 13일 CPI 지표를 좀 주목해 보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투자 시장이요, 미국의 CPI 지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더리움 더 머지 블록 누락 1700% 급증. 네, 이더리움 더 머지 블록 누락이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이 1700%나 급증했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에 차질을 주는 요인이 될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세 번째로 준비했던 이슈는 사실 리플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리플의 이 대형 주소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을 좀 집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 시장 분석 업체인 코인카프에 따르면요, 리플의 대형 주소 10개가 전체 토큰 중에 4분의 3에 해당하는 73%에 달한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 주소들은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소에 속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체크해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통되는 리플의 전체 양 중에 무려 70%가 넘는 양이 대형 고래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굉장히 악재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핀볼드는요, 이 계속되는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지배력이 여전히 극소수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런 시장 참여자들이 갑자기 물량을 던질 경우에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리플의 수량이 최대한 분산화되어서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연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함께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이슈까지 맞춰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